MBTI 뭔가요? 아, 저요? 저 ESFJ 나옵니다. 저라면 뭘 잘못했고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하고 이게 펄떡 일어나면 판사님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말이 좀 길어져도 괜찮나요? 첫 번째로는 재판이 엄청 길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판 진행하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막 1시간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재판은 보통 2분에서 3분 만에 끝납니다. TV에서 막 재판장님 뭐 어떤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 재판은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날 가서 막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서 2주 전에 서면으로 원고가 뭐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어서 법원에 미리 제출을 하고 상대방도 그 서면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서면을 내고 재판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판사님이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증거 추가로 낼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재판을 더 할지 말지, 증인 신청을 한다고 하면 증인 신청할지 말지 이런 절차적인 것들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재판 정말 2분에서 3분 안에 끝납니다.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TV에서 보는 것처럼 증인한테 뭐 물어보고 뭐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지 일반적인 재판은 심한 경우에는 1분 컷도 있습니다. 앉자마자 양나래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해요. 또 뭐냐면 우리 막 그 TV에서 보면은 막 저라면 뭘 잘못했고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막 이렇게 막 법정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다투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은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원하면 같이 출석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가도 판사님이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판사님들 중에는요, 당사자가 잘 오지 않으니까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고 저 뭐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아니요, 그런 말씀은 다 하실 필요 없고요. 그거 왜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냥 말씀 그만하십시오 해가지고 딱 컷당하거든요. 재판장님 앞에서 나의 억울한 걸 내 입으로 구두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자애로우신 판사님의 경우에 네, 그럼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좀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 억울한 걸 1, 2분 만에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되면 막 떨리고 막 이게 하니까 막 눈물만 나지 말씀을 제대로 잘 못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재판정 안에서 막 서로 막 싸우거나 저 사람이 뭐 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법원 경위님이 오셔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정 밖으로 바로 쫓겨납니다. 세 번째로 뭐 저희가 그 증인신문 하거나 할 때 TV에서 보면 막 이해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장면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책상 딱 들으면서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진짜 없고요. 그냥 얘기를 하고 손을 들면 판사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이 질문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행하지 재판장님! 이렇게 하고 이게 펄떡 일어나면 판사님이 째려보면서 기회를 줄 것도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차분하게 재판장님 이렇게 이게 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찐. 그리고 이거는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드라마 속 재판 장면 진짜 긴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갑자기 막 재판할 때 뒤에 방청석에 사람이 진짜 많은데 재판장 문이 딱 열리면서 막 누가 나타나요. 전 증인 누구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막 그 자리에서 이러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재판이 1, 2분, 뭐 길어봐야 막 5분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증인 신청할 거 있으면 신청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인 신청을 당일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사전에 변론기일에서 이 사람을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증인 신청을 해서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때 증인 신문 날짜가 따로 잡히고 증인 신문 사항 있잖아요. 그것도 미리 적어서 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말이 좀 길어져도 괜찮나요?
우리 사건에 저한테 필요한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적어서 재판부에 내요.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한테도 제가 적어낸 증인신문 사항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고 이 질문이 있구나,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도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적어서 내나? 아니죠. 그렇게 하면 증인신문을 하는 게 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다 짜고 올 텐데. 우리가 신청한 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사항을 주 신문 사항이라고 하는데, 주 신문 사항만 모두가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거고, 반대 신문 사항은 증인 신문하는 그날 보는 거예요. 증인이 미리 다 연습해가지고 짜고 치고 하면 어떡하냐. 주 신문 사항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달달달달달달 외워오더라도 반대 신문 사항을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앞뒤 맥락을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도 짰던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술술술술술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증인을 통해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 신문 사항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받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거짓말해야지 빨리빨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하면서 증인신문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드라마 속 증인신문 장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증인신문 장면, 증인 채택 과정 이런 것들은 현실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지금 약간 촬영하고 있는데 좀 약간 흥분되니까 좀 목소리 톤이 올라가 있거든요. 재판할 때는 양나래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딱 요 정도 톤으로. 이것도 찐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변호사님들 중에 예외적으로 일부러 쇼맨십을 보이는 분들은 계시긴 해요. 의뢰인들 중에 좀 큰 의뢰인들 있잖아요. 선임료를 많이 주시는 분들, 놓치면 안 되는 의뢰인분들, 이분들한테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재판장님! 이거는 피고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뒤에서도 변호사님들 앉아있으면서도 그 재판 대기하고 있는데 술렁술렁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인기가 많죠, 의뢰인분들한테. 미디어에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변호사는 그렇게 하는 거다, 재판 가면 막 싸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의뢰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재판에 같이 가서 막 우리 변호사님이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욕해주고 해줄 줄 알았는데 다음 기일엔 증거 뭘 더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인데 8월 며칠로 잡아주십시오, 딱 이 말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변호사님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싸워주세요? 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미 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싸워드렸고, 판사님은 10시 40분에 재판이 잡혀도 그 40분에만 5건이고 10시부터 뭐 저녁 5시까지 재판 다 얼마나 많겠어요. 재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되는 게 진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그렇군요 하고 이제 받아들이시거든요. 거기에서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니까요.